2011년도에 매입을 했으니까 지금 13년 됐네요. 이 건물을 매수하신 이유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인컴이 일률적이 않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 문제 생기고 했을 때도 그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원룸이 8개고 투룸이 폭충 투룸이 2개 있고 주차장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번화가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가지고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좀 조용한 그런 위치입니다. 공실이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수익률은 얼마 정도? 최초 구매 가격으로 대비하면 6.9%인데 공실하고 그다음 수리 비용을 따지고 나면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월 현금으로는 이 건물에 이 건물 같은 320만 원 정도? 매수 금액은 어느 정도? 5억 5,500입니다. 싸게 샀어요. 그때 당시에 원룸 붐이 일기 전에 직전에 딱 사가지고 싸게 사서 사고 나서 막 올랐죠. 지금 매수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 6, 7억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군사도시라서 군인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존소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폈어요. 나중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면 도배를 새로 해줄게요. 오케이? 네. 제가 영어하고 중국어는 되는데 베트남어가 안 돼서 좋습니다. 밥하고. 관리 보통 며칠에 한 번씩? 평균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간단한 것들은 그래요. 입주자들이 보지 않아요? 그런 건 절대 안 해줘요. 네. 내 것같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물티슈를 넣어가지고 전체가 막혀가지고 돈을 몇십만 들어 뚫은 적이 2번 있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뱀을 키우고 생쥐를 키우더라고요. 별별 경우 다 있어요. 근데 다가구 관리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수익률로 보면 다가구가 제일 클 거예요. 조사를 다 해봤어요. 엑셀로. 아파트가 제일 높지 않으세요? 아파트는 상승하는 건 높은데 캐시플로우에서는 수익률이 다가구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1년에 유지 보수비는 얼마 정도? 방 10개 같으면 1개가 유지 보수비로 보면 돼요. Hello everyone, I'm Steve Shin. I'm in my 50s. I live in Gyeongnam Province, Changwon City. Thank you. 大家好，我是陌生的陈坚，我今年50多岁了，我住在青山南道창원시，谢谢。 안녕하세요, 낯선 곳에서의 아침입니다. 50대 중반이고 지방에서 조용히 직장 생활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임대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 부동산 한국의 원룸과 아파트에 관해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블로그 등에 공개해 왔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 수익하고 기타 수익들을 합치면은 일하지 않아도 일단 수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누가 그러던데 순자산 30억이면은 마트 가서 가격을 보지 않고 100억이 되면은 백화점의 가격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호화롭게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방 같으면 한 2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그럼 마트에서 가격? 예, 실제로 안 봐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실제로. 예. 그래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대출을 다 갚았어요, 은행 대출을. 그래서 순자산하고 총자산이 같습니다. 공이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원룸 건물에서 월 한 320 정도 나오고 중국까지 합해서 월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고 와이프도 알바를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월 120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 원룸 하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하나, 중국에 국평 아파트 2개, 그리고 오피스텔 1개,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 대출을 모두 청산했기 때문에 적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한국 원룸 같은 경우는 5억 5,500만 원에 매수했고 지금 조금 올랐겠죠. 워낙 싸게 샀으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 3,700. 근데 지금 여기 4억 이상 가니까 그것도 올랐고, 그리고 중국 아파트는 당시 살 때 한국 돈은 하나는 1억 5천, 하나는 뭐 한 2억 정도 샀나? 근데 그게 두세 배 정도 다 올랐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국 돈은 한 4천만 원 정도 샀나? 근데 그게 한 8천 이상 되고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따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따로 분리를 해서 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다 잘 맞췄어요. 주차장 2개는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1,400만 원? 주차장 한 칸이? 잠깐만, 요거 중국 부동산 등기증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중국에는 방찬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첫 번째 샀던 아파트고 주택하고 창고도 따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차장, 이건 토지에 대한 방찬증이에요. 토지는 70년 임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아파트, 주택에 관련된 거 창고, 그리고 토지, 그리고 이건 오피스텔 다 하나만 따로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개인이 예. 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아파트 한국에 사도 똑같이 하는데 뭐 외국인도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딸려 있어요. 야외 수영장. 예, 제법 좋은 아파트입니다.
일단 제가 와이프가 한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저를 위한 아파트 한 채, 중국에 와이프를 위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원룸을 하나 구매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때 딱 타이밍이 최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1년에 2번 먹었어요. 대학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죠. 제일 쉽다고 생각한 운전면허를 따서 군대 가서 버스 운전을 해서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트럭 운전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에서 CAD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CAD를 배우러 갔는데 첫날에 영어 회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를 갖다가 알파벳만 겨우 쓸 줄 아는 그런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학원을 수업 마치고 밖에 나오자마자 외국인을 붙잡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무대 앞에서 겨울에 덜덜 떨면서 미군 지나가면 한마디 하는 거죠. 뭐를 얘기할지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새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s nice today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저를 데리고 자기들이 가는 바에 갔어요. 외국인이 항상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사실은. 그렇게 영어를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영어는 그렇게 좀 늘었고, 직업훈련원에서 이제 CAD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설계 하청업체에 취직해갖고, 이제 드디어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 이렇게 직업을 변경하게 됐죠. 근데 그때 급여가 너무 적어가지고, 주말에 대형 트럭 탁송을 했어요. 창원에서 서울 같은 데 이제 차를 끌고 가서 주고, 저는 야간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주말에 그렇게 3번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 다시 출근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는 제가 진해에 살기 때문에 군항제 때 길이 막힌단 말이죠. 그럼 군항제 기간에는 오징어를 구워서 팔기도 했어요. 원래 다른 분들은 오징어를 팔 때 마른 상태 그대로 파는데 저는 그걸 구웠어요. 그 석쇠 있잖아요. 석쇠를 갖다 손에 들고 오징어를 갖다 뒤에서 빼서 토치를 갖다가 불을 당겨서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옆에 굽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막 앞에 매는 가방 안에 돈이 꽉 차갖고, 그리고 근무를 마치는 평일에는 저녁에 영어 학원, 컴퓨터 학원, 그리고 헬스클럽까지 이렇게 학원을 3개씩 다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를 다니고 회사를 이직했고, 태권도나 합기도나 그리고 무에타이 같은 무술도 배우고, 그 계속 자기 개발을 해나갔던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글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저는 워낙 가난했고, 제가 갖고 있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제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학령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라도 노력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뒤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개발도 그렇지만 자산 쪽에서도 그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엑셀이나 이런 이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보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엑셀이 없었다면 제가 돈을 이렇게 벌지 못했을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원룸 그 수익률 분석도 했어요. 값만 넣으면 자동 수익률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인가 실패할 투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미리. 그 실패할 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실패가 왜 실패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4등상 회사를 사직하고 캐나다 여성과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끝내고 캐나다 BC, 브리티시 콜ум비아에 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카우보이인 거예요, 카우보이. 사람이 거의 없는 땅에서 소를 치는 그런 카우보이를 해야 되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캐나다를 탈출해서 간 게 중국이었습니다. 또 근데 한국어로 오지 않나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국에 공장을 하나 새로 오픈을 했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하나 생겨서 중국을 갔습니다. 13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 가서 와이프를 만나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중국에서 한 12, 3억, 한국에 12, 3억 해서 이제 합해서 24, 5억 정도 자산을 일구게 됐습니다. 저게 제일 처음에 살 때는 한국 주재원들이 빌려서 이렇게 거주를 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5년 정도 빌린다면 사는 게 더 이익이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택도 상당히 쌌고요. 매수를 했고, 매수하고 나서 그 제일 처음 샀던 아파트는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일을 할 때 남들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여성분들은 안마 받으러 갈 때 우리는 임장을 다녔고, 그때 100몇십 권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책을 읽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서 특히 이제 원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고 했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원룸이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매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 나오는 현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한국 올 때마다 그 복도방을 찾아가서 같이 임장을 다니고 했죠. 우리는 그때 워낙 절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 5%만 썼어요. 그 정도로 절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흐름하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받는 그걸 갖다 그때 샀어요. 굳이 5%만 쓰시고
소득이 뭐 요만큼 있다 쳐요. 소비를 이만큼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게 2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말은 구멍난 거 끼워 신는 건 당연한 게이고 제 와이프가 살 팬티를 사지 못해가지고 제 팬티를 입고 저 팬티는 구멍이 난 걸 그대로 입고 소매가 헤어져가지고 여기 헤어져 그대로 입고 차를 안 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시나요? 한 달에 얼마지? 在中国生活的时候我们花了100%5万我们收入的 한국은 한 30만 원? 남짓? 30 몇만 원?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모으시고? 일단 회사가 좀 불안했어요. 당시 판단이 5년 안에 문 닫을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어떻게든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준비하니까 엄청 빨리 준비를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와서는 추억이에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건물에서 나온 수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원리금을 다 갖고도 남느냐? 그리고 혹시 생활비까지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아꼈어요. 야채 같은 것도 우리 중국에서 키워 먹었어요. 급여를 모아서 이제 100분에 5만 쓰면 세금까지 빼고 나면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건 80% 정도 됐어요. 한국 오는 비행기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써야 되는 게니까 그런 거 빼고 그걸 계속 모으는 거죠. 임대 수익도 있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도 했고 대출을 2억 남짓했고 그 다음에 거기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저렴했기 때문에 2억 4천인가 하여튼 2억 몇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갚았죠. 우리가 살 때 항상 최저점에 샀어요. 최저점에 사는 비결이 나름 있는데 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집이 5세가 되니까 마지막에 집 한 채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 소득들이 나오잖아요. 이 소득들로 얘를 갚아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죠. 만약에 6분의 집을 산다 쳐봐요. 내 돈 한 푼도 없이 사도 여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또 살 수 있죠. 계속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법이 허락한다면. 늘리고는 싶은데 이제 한국에서는 주택이 많은 페널티들이 있잖아요. 지금 법인을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